안녕하세요, 리턴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그 엑셀 기초 중에 수식 입력에 대한 기초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수식의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참조, 이 두 가지를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순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수식 입력 기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식 2 더하기 3 곱하기 5를 그대로 입력하면 일단은 엑셀은 문장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이 되지 않아요. 자, 그걸 한번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5 곱하기 2. 자, 우리는 10이라는 값을 기대를 하겠지만, 자, 일단은 문장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아래 것도 8 빼기 1 곱하기 3 플러스 8. 그래서 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그냥 문장이 그대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식을 통한 계산 결과값이 필요할 경우에 자, 식 앞에 등호를 붙인 다음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등호 하시고요. 자, 5 곱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자,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등호하고 2 곱하기 8 나누기 5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 빼기 1 곱하기 3 더하기 8이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단순하게 내가 숫자를 입력한 부분인지 아니면 수식을 입력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위치에 셀 포인터를 이렇게 갖다 대면요. 자, 셀에는 결과가 나오지만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보이시나요? 5 곱하기 2라는 이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수식이구나 또는 수치 데이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수식은 일반 연산의 우선순위가 일반 수학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괄호가 먼저 계산되고요. 곱하기와 나누기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으로 더하기와 빼기가 연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표를 참고하여 품목별 객단가를 수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단가는 각각 이제 한 개를 팔았을 때 얼마의 단가가 나오냐라는 거기 때문에 판매 금액을 판매 수량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수식을 사용을 하는 거니까 등호를 당연히 입력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샤프의 객단가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샤프의 판매 금액 981000을 입력합니다. 자, 쉼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나누기 327. 자, 이렇게 객단가가 나오는 거고요. 자, 연필의 객단가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129500 나누기 370이 되겠습니다. 자,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좀 비싸네요. 2925000 나누기 450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복잡한 걸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자, 섭씨 21.6도는 화씨로 몇 도인지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화씨를 구하는 공식이 오른쪽에 써 있습니다. 자, 섭씨에 해당하는 값이 21.6이니까 자, 괄호 안에 21.6 곱하기 1.8 더하기 32. 자, 이렇게 식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6도 곱하기 1.8 더하기 32. 자, 괄호를 하지 않아도 곱하기가 먼저 연산이 되죠. 그래서 괄호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엔터를 치면은 자, 정답이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의 평균에 출석 점수를 더한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등호를 먼저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국어 점수하고 영어 점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러면 나누기 2를 그냥 쓰게 되면은 나누기가 먼저 될 테니까 더하기를 먼저 할 수 있게 괄호를 해줘야겠죠. 70하고 60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합니다. 그리고 더하기 8을 하죠. 자, 이렇게 값이 나오면 됩니다. 자, 10.1야드가 몇 cm인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야드는 91.44cm이기 때문에 그냥 야드에다가 91.44cm를 곱하시면 돼요. 등호하시고 10.1 곱하기 91.44. 자, 이렇게 값이 나오시면 됩니다. 자,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수식을 입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냐면 참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참조라는 거는 수식에 셀 주소를 입력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값은 상대 참조인데요. 자, 일단 수식 입력 상태에서는 특정 셀을 선택하거나 범위 지정을 하게 되면은 해당 셀 주소 값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서. 자, 일단 이익 금액을 구하는 방법이 판매 금액하고 마진율을 곱하는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981 000 곱하기 25%.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981000은 샤프의 판매 금액을 제가 보고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진율 마찬가지 여기에 있는 마진율을 보고 제가 입력을 한 거죠. 이렇게 보고 입력하는 과정을 엑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엑셀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 그걸 참조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엑셀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여기에 있는 값이랑 여기에 있는 값을 곱해. 자,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참조고, 참조를 하실 때는 자, 등호가 입력된 상태에서 수식이 입력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해당 셀을 클릭하시면 돼요. 셀 주소를 직접 적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죠.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해당 셀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D5라는 셀 주소가 적혔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한 다음에 마진율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은 D11이라는 셀 주소가 적혔죠. 자, 이렇게 자, 입력을 해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게 기본적인 참조라는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오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채우기 핸들이라는 거는 자, 이 부분입니다. 마우스 포인터가 이렇게 검은색 십자가로 바뀌는 부분인데요. 자, 이 핸들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서 셀 복사라는 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채워주셔야 돼요. 일일이 하나하나 수식을 작성하면 틀립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자, 이게 왜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수식이 D5셀 곱하기 D11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색깔이 보이죠? 파란색 요 영역 곱하기 초록색 여기에 있는 영역. 자,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셀 복사를 해서 수식이 입력되는 셀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 위치들도 같이 내려갑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내려가서 눌러보면 자, 파란색하고 초록색 영역도 같이 내려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자, 판매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로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아래에도 판매 금액이 있고 그 아래에도 판매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같이 내려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근데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에 마진율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율은 같이 내려가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절대 참조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셀이 이동하든 안 하든 복사가 되든 안 되든 항상 같은 곳을 참조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절대 참조인데요. 절대 참조를 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습니다. 자, 식이 있으면 그 셀을 참조한 다음에 F4키를 누릅니다. F4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셀 주소 사이사이에 스트링 기호, 달러 기호가 붙게 되는데, 달러 기호가 붙는 순간 절대 참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다시 셀 복사를 해보고요.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다시 수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하나 지금 제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자, 파란색 영역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마진율, 초록색 영역은 고정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끔 절대 참조를 해보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누적 인원수와 합계를 나눠서 누계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등호해서 누적 인원수 나누기 합계.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누적 인원수는 아래로 계속 데이터가 있는데 합계는 여기 딱 하나 있죠. 자, 그래서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한 다음에 자, 입력을 하고 다시 가서 셀 복사를 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우면은 요령이 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절대 참조 같은 경우에는 이 셀 복사를 하지 않을 거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보면 문제가 다 지금 여러 칸 수식을 입력을 해야 되니까 셀 복사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참조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절대 참조가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꼭 신경을 써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수당은 기본급 곱하기 상여 비율 더하기 추가 상여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급 선택하고요. 곱하기 괄호 열고 상여 비율을 선택합니다. 더하기 추가 상여율을 선택을 하는데, 자, 이 추가 상여율이 지금 수식을 적는 셀과 같은 행에 있지 않아요. 그렇죠? 기본급과 상여 비율은 지금 선택하는 게 같은 행에 있죠. 같은 가로로 같은 행에 있습니다. 자, 근데 추가 상여율은 행 기준으로 보면은 저기 떨어져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절대 참조를 할 확률이 99% 이상이에요. 이 부분을 잡아주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값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자, 뭐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식을 아래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래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걸 찾는 건데요. 보통 저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값이 아래로 계속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참조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전에 녹화를 하려니까 말이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일단 매출 총액도 구해보도록 하죠. 매출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판매량 곱하기 단가 따로 떨어져 있죠? F4 곱하기 괄호 열고, 자, 1 빼기, 자, 할인율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F4키 누르고요. 괄호 닫고 엔터 칩니다. 자, 셀 복사를 진행하고요. 값이 맞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대출 권수, 대출 포인트, 연체 권수, 연체 포인트를 계산해서 값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등호하시고요. 대출 권수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하고 대출 포인트를 잡죠. 대출 포인트 따로 떨어져 있죠. F4키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연체 권수, 그 다음에 곱하기 연체 포인트를 잡습니다. 연체 포인트 잡고 F4키 또 누릅니다. 자, 입력 끝나면은 선택하고 셀 복사를 진행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5문제를 풀면서 절대 참조를 언제 써야 되는지 감을 익히셨어야 해요.